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중2 과학 2단원 직권의 변화 1강 직권의 구성 시작하겠습니다. 1. 지구계. 계란, 크다란 전체 안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모임이 계입니다. 지구계는 지구를 이루는 육지, 바다, 대기, 생물, 우주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는 하나의 계입니다. 여러 영역이 상호작용하는 이 지구 환경을 지구계라고 합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육지를 구성하는 것, 바다를 구성하고 대기를 구성하고 생물들이 서식하고 우주를 이루는 것이 외권입니다. 먼저 직권. 직권은 지구의 표면과 지구 내부를 직권이라 합니다.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기권, 수권보다 부피가 큽니다. 수권. 바다, 빙하, 지하수, 강, 호수 등 지구에 있는 물이 존재합니다. 바다가 수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권.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존재하는 구간인데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 구름, 눈 같은 기상현상이 나타납니다. 생물권. 지구에 사는 모든 생물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직권, 수권, 기권에 걸쳐서 모두 분포하고 있습니다. 외권. 외권은 기권의 바깥 영역인 우주 환경입니다. 태양, 달 등 천체를 포함합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변화를 합니다. 지구계의 구성 요소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입니다. 2. 직권의 구조.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시추와 화산 분출물 조사가 있습니다. 시추는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서 내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화산이 분출했을 때 화산 분출로 나오는 분출물을 조사해서 내부에 어떤 물질들이 있는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방법은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땅을 무한히 팔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는데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지진파 분석과 운석 연구가 있습니다. 지진파 분석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하고 통과 물질에 따라 전달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통과 물질에 따라 지진파의 전달 속도가 달라지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성질을 이용해서 지구를 청산구조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진파 분석과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을 연구해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제한적인데 간접적인 방법 중에 특히 지진파 분석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 직권의 청산구조.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4개의 층으로 구분했습니다. 1. 지각. 지각은 고체 상태입니다.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입니다. 두께가 가장 얇습니다. 두께가 0에서 35km 사이인데 지각은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으로 나뉩니다. 대륙지각은 깊이가 약 35km인데 해양지각은 약 5km입니다. 그래서 평균 두께는 대륙지각이 훨씬 더 깊습니다. 2. 멘틀. 멘틀은 고체 상태입니다. 지구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약 80%니까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합니다. 멘틀의 구성물질은 밀도가 큰 물질, 지각보다 밀도가 더 큽니다.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륙지각은 주로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고 해양지각은 주로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는데 밀도는 화강암질이 더 가볍고 해양지각인 현무암질이 좀 더 무겁습니다. 밀도가 대륙지각이 가장 작고 다음 해양지각, 셋 중에서는 멘틀이 가장 밀도가 큽니다. 모호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호면은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모호면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입니다. 그래서 멘틀은 모호면에서 지하 2900km까지 그 층이 멘틀입니다. 직권의 청산구조 3. 외핵. 외핵은 액체 상태입니다. 모두 고체 상태인데 외핵만 액체 상태입니다.
지각 멘틀보다 밀도가 더 큰 물질입니다. 대륙지각, 해양지각, 멘틀, 밀도 순서가 그랬는데 외핵은 더 큰 물질입니다. 철과 니켈 등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액체 상태입니다. 깊이가 지하 2900km까지가 멘틀이었는데 이 2900부터 5100km까지 층이 외핵입니다. 내핵은 고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외핵은 액체 상태였죠. 유일하게.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고체 상태이죠. 근데 밀도가 외핵보다 더 큽니다. 외핵의 경계면 5100S부터 지구 중심, 지구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이까지 층이 내핵입니다.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지구를 청상구조로 보면 제일 안쪽에 내핵, 그 위에 외핵, 다음 멘틀 대부분을 차지하죠. 맨 바깥층이 지각입니다. 우리는 지각 위에 살고 있죠. 지구 단면을 잘라서 보겠습니다. 제일 바깥층에 이렇게 대륙지각, 해양지각이 있는데 이 지각이 해양지각의 깊이는 5km, 대륙지각은 35km 정도죠. 그래서 지각은 5에서 35km 정도인데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이 모호면입니다. 그 아래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 2900km까지입니다. 그 밑에 액체 상태인 외핵이 있고 5100까지죠. 2900에서 5100 사이가 외핵입니다. 모호면에서 2900까지는 멘틀이었죠. 내핵은 5100에서부터 6400까지. 이것이 내핵입니다. 지각에서부터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 압력, 밀도가 증가합니다. 밀도가 점점 커졌었죠. 지각 멘틀을 좀 더 확대해서 단면으로 보겠습니다. 대륙에 있는 이 아래, 이 지각을 대륙이 많이 솟아 있으니까 아래로 35km까지 깊어졌죠. 이것이 대륙지각, 제일 가벼운 물질로 되어 있습니다. 화강암질입니다. 해양지각은 그무티티한 현무암질로 되어 있는데 깊이는 5km, 대륙지각, 해양지각, 이게 지각이죠. 그래서 여기 이 경계면을 모호면이라 합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 이게 모호면이고 그 아래가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멘틀입니다. 지각과 멘틀은 모두 고체 상태죠. 외핵만 액체 상태입니다. 외핵은 철과 니켈 등 액체 상태로 되어 있죠. 문제를 풀어봅시다. 1번. 지구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아 체크하시오. 1. 지구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직권, 수권, 기권, 생물권, 외권이 있다. 맞습니다. 기권은 지구 대기와 우주 환경도 포함한다. 기권은 지구 대기를 포함하죠. 우주 환경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3. 외권은 지구계의 다른 요소와 상호작용과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여기 주고받지 않는다가 틀렸죠. 외권도 다른 지구계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을 하고 변화를 줍니다. 영향을 줍니다. 4. 생물권은 직권에만 분포되어 있다. 직권에만이 아니라 직권, 기권, 수권에도 생물권은 분포되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5.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은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하며 변화한다. 맞습니다. 6. 수권의 대부분은 빙하가 차지한다. 틀렸습니다. 빙하가 아니고 바다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2번. 다음은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시추, 지진파 분석, 화산 분출물 조사, 운석 연구. 1. 위 중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 지진파 분석과 운석 연구입니다. 2. 위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쓰시오. 지진파 분석입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시추, 화산 분출물 조사입니다. 3번. 지구계에서 나타난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현상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을 쓰시오. 1.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와 화산가스가 분출되어 지구 기온이 낮아진다. 화산이 폭발하고 이것은 직권이죠. 직권이 영향을 줬는데 지구 온도가 낮아졌죠. 이 화산재가 태양 에너지를 막아버려서 지구의 온도가 낮아졌습니다. 기권에 영향을 줬죠. 직권과 기권입니다. 2. 우주에서 날아온 물질이 대기 중에서 타면서 유성우가 관측된다. 우주에서 날아와서 외권이죠. 외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3. 생물이 호흡과 광합성을 한다. 생물권이 호흡과 광합성, 기권에 영향을 주는 거죠. 호흡을 할 때는 대기 중 산소가 필요하고 광합성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기가 영향을 받으니까 생물권과 기권과의 관계입니다. 4. 물이 증발하여 구름이 생성된다.
물이 있는 곳 수권이죠. 수권에서 대기 중에 구름이 생성되니까 증발해서 수권과 기권 사이에 서로 상호관계입니다. 5. 토양에서 다양한 식물이 자란다. 토양은 직권이죠. 식물이 자라니까 직권과 생물권이 서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6. 강물이 범람하여 강 주변 지형이 변한다. 강물은 수권인데 직권에 영향을 주죠. 수권과 직권입니다. 4번. 다음은 지구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그 기호와 이름, 그리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의 기호.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은 지각이죠. A 지각 5에서 35km, 5는 해양 지각, 35는 대륙 지각의 깊이입니다. 2. 고체 상태이며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C 멘틀입니다. 3. 지각이나 멘틀보다 밀도가 큰 물질로 구성되며 액체 상태로 추정되는 층은 외핵입니다. D이겠죠. 밀도가 큰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순서대로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는 커집니다. 4. 철과 니켈 등으로 이루어진 2층의 이름과 상태는 E는 고체 상태이며 내핵입니다. 5. A와 C의 경계면 A는 지각, C는 멘틀이니까 모호면입니다. 모호면에서 2900까지가 멘틀, 2900에서 5100 사이가 외핵, 5100에서 6400까지가 내핵입니다. A층에서 E로 갈수록 더 커지는 것, 온도, 압력, 밀도, 밀도가 특히 커진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압력도 커지고 온도도 높아집니다. 5번. 아래 지각과 멘틀의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체크하시오. 육지가 있는 이쪽이 대륙지각입니다. 가장 가벼운 물질, 밀도가 가장 작은 하강암질입니다. B는 해양지각, 현무암질로 조금 밀도가 높습니다. C는 이 경계면, 모호면이고 D는 멘틀입니다. 가장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층이죠. A, B, D 중에서 밀도가 D가 가장 큽니다. 1. A는 해양지각으로 평균 두께는 약 35km이다. A는 해양지각이 아닙니다. 대륙지각입니다. 틀렸습니다. 2. B는 대륙지각으로 평균 두께는 5km이다. 평균 두께는 맞습니다. 여기도 평균 두께는 맞았죠. 그런데 대륙지각이 아니죠. 해양지각입니다. 1번, 2번은 이 두 개가 틀렸죠. 3. C는 모호면으로 위보다 아래층을 이루는 물질의 밀도가 더 크다. 모호면 위가 지각인데 이것보다는 멘틀의 밀도가 더 크죠. 맞습니다. 4. A, B, D 중 밀도는 A가 가장 크다. 틀렸죠. A가 아니고 D입니다. 멘틀이 가장 밀도가 크죠. 5. D는 멘틀이며 D를 이루는 물질은 액체 상태이다. 고체 상태입니다. 액체 상태인 것은 외핵이죠. 여기까지입니다.